어때요? 그렇게 전범위로 보니까 어렵긴 해도 효과는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렵긴 한데 안 그러면 계속 원점이에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면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힘들지만 오늘 진도는 오늘 거 수업 듣고 마무리하고 10개는 어쨌든 오늘 집에 가서 보셔야 돼요. 찾아서 확인하시고 정리해서 보시고 내 것으로 만들고 다음 주 10개는 또 다음 주에 또 하고 그렇죠. 10개씩이라도. 그리고 나머지 정규 진도 나가는 부분은 그냥 그거 들으면서 푸는 걸로 끝내고 이렇게 해서 가셔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꽈락 탈출 나오는 것들은 그것도 이 전범위 열문제와 일맥상통하니까 그거 암기장수 들고 다니면서 외우시고 그렇죠? 짬 시간을 활용을 이빠이 하셔야 돼요. 그냥 따로 시간 내서 하려고 하지 말고 따로 짬 시간 전철 탈 때 못 할 때 나는 전철 탈 때 시간이 너무 좋더라고. 그때 자리 잡을 수 있으면 굿이지 그런 날은. 빨리 앉아가지고 우선 보고 10분 내에 수면에 취하고 그러면 안 되고 나는 전철 타서 조는 게 그렇게 없어 보이더라고. 왠지 모르게 공부할 때 보면 너무 이뻐 보여요. 무슨 공부든 간에 뭔가 열심히 보고 있으면 그렇죠? 네, 어쨌건 그런 우리가 됩시다. 짬 시간 내서 이게 국토계획법이죠. 그럼 다음 페이지 봅시다. 그럼 용어 정의와 관련된 부분이 나와요. 그럼 아까 설명한 바와 같이 도시관리 계획에 대한 부분의 내용에 대한 것 중에서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된 부분을 보게 되는데 지구 단위 계획은 매번 얘기하듯이 도시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 이게 어디라는 거예요? 서울시의 일부다 이 얘기인 거야.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인데 그 중에 일부에 만드는 도시관리 계획이 지구 단위 계획인 거죠. 한 번 더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계획, 지구 단위 계획. 서초동, 서울시, 광역계획권, 대한민국. 아는 거 맞죠? 됐고요. 그 다음에 내용에서 용도 지역을 정한다.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그러면 제가 매번 설명하다시피 용도 지역은 이런 식으로 바닥에 베이스를 깔아요. 남성, 여성처럼 토지에도 하나의 성이 있어요. 도관농자, 성, 용도적 정하고 그 지역 위에다가 용도 지구를 정해요. 지구를 정해서 지역의 제한을 강화, 완화해요. 이걸 용도 지구라고 하죠. 지역의 제한을 강화, 완화하고 그리고 지역 지구만으로도 제한이 완성이 안 되면 거기에다가 용도 구역을 정해요. 그래서 용도 구역은 지역 지구의 제한을 강화, 완화하는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지역 지구 구역형 패턴이고요. 중복이 안 되는 거는 지역과 지역만 중복이 안 돼요. 나머지는 중복 규제 없어요. 그리고 그 서울시 안에 도로 등에 대한 기반시설을 설치하자. 요거. 그 기반시설 종류가 7가지예요. 교공, 유공, 방보한. 시작. 교공, 유공, 방보한의 7가지 기반시설 굉장히 중요하죠. 기반시설 종류에 대한 부분은 언제든 물어보는 부분이니까 반드시 봐줘야 되고요.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공급, 공공문화체육, 방제, 보건위생, 환경기술 종류고요. 이 기반시설 종류와 그 연결 따지는 문제가 굉장히 잘 나와요. 반드시 외워줘야 합니다. 특히 보건위생시설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생을 마감할 때 쓰는 시설, 장도종, 장사시설, 도축장, 종합의료시설. 그리고 환경기초에서 하수도, 폐차장이 환경기초고요. 빗물 저장 이용 시설 같은 거,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시설, 수질오염 방지 시설 다 환경 기초니까 이 2가지 혼동하지 않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차량 검사 및 면허 시설은 교통 시설, 공동구는 유통 공급 시설, 하천 유수지 같은 거 방제 시설. 이거 종류 굉장히 중요해요. 항상 우리 머릿속에 담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기반 시설을 설치하려면 규제를 위해서 관리계획으로 계획하여 결정하게 되고 그 결정된 시설을 뭐라 불러요? 도시계획시설. 그리고 그 도시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우리가 도시계획 시설 사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죠. 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시설 사업. 기반시설 중 도시계획시설이 있고 이걸 설치하는 걸 도시계획시설 사업. 해봐봐. 기반시설 중
도시계획설이 있고 그 도시계획설 결정된 걸 설치하는 걸 도시계획설 사업. 알겠습니까? 단계. 그리고 도시관리 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을 뭐라 불러 우리가 도시계획 사업이라 부르는 거고 도시계획 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에 세 가지의 도시계획 사업의 종류가 나오죠. 도시계획 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그럼 가끔 이런 질문 나온다? 봐요. 서울시에 대해 서울시장이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하여 하는 사업이 도시계획 사업이거든요.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하여 하는 사업. 됐죠? 근데 문제는 봐봐. 세 가지가 있어요. 시설 사업이 있고 개발 사업이 있고 정비 사업이 있어요. 근데 가끔 어떤 질문이 나오냐면 이런 질문이 나와요. 정비 사업은 도시계획 시설 사업에 속한다. 이러고 나와요. 이게 말이 돼요? 봐봐요. 도시계획 사업 이게 엄마예요. 엄마, 나, 형, 누나, 우리 형제자매예요. 이해가세요? 정비 사업이 도시계획 시설 사업에 속한다면 누나가 나를 낳은 거예요. 이 족보 이상해지는 거죠. 됐죠? 족보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이 말도 안 되는 거죠. 엄마 아래 시설 사업과 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이 있는 거지 내가 누나 아들이 아니거든.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패턴 이해해 보시면 됩니다. 족보 엉키면 안 돼요. 근데 뭐 해외 토픽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 저기 동남아 저쪽에 보니까 그죠? 말도 안 되지 그거는. 어쨌든 오른쪽에 봅시다. 그러면 개발행위 허가입니다. 개발행위 허가 시작. 그러면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아니하는 행위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허가를 받아라. 이게 개발행위 허가예요. 도시계획 사업으로 한다면 난개발이 안 생겨요. 허가 안 받죠.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고 할 때. 그렇죠? 그래서 그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고 하는 경우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어느 정도의 도로를 만들고 어느 정도의 건축물의 용도 제한을 가하는지를 뭐하죠? 우리가 허가 기준을 제시해 주기 위해서 성장관리 계획이라는 걸 만들어주죠. 요번에 이거 7월 모의고사예요. 성장관리 계획은 성장관리 계획 구역을 정하고자 할 때 만드는 계획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도로 넓혀라, 환경 위해해라, 방지해라, 용도 제한이다 등등 규제를 가하게 되는 거죠. 근데 주의할 건 성장관리 계획인데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정할까요? 말도 안 되지. 근데 그렇게 나왔어요. 7월 모의고사에. 그리고 이거는 도시관리 계획입니까? 아닙니까? 도시관리 계획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냥 계획이지 도시관리계획 내용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그래서 아마 기출지문 나오겠지만 성장관리계획은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난개발 방지, 계획적 개발 유도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말한다 이러면 안 돼요. 이건 도시관리계획 내용이 아니에요.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점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개발행위 허가할 때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목적성 구역 두 가지가 있는데 개발의 밀도를 관리하기 위한 구역 개발 밀도 관리 구역 기반시설 부담 구역이죠. 그러면 여기다가 건물 같은 걸 짓는데 도로를 만들기가 곤란해요. 곤란하다. 그러면 건물을 크게 짓지 못하게 조그맣게 지으세요라고 강화를 합니다. 곤란하면 강화하자 개발 밀도 관리를 위해서. 시작. 곤란하면 강화하자 개발 밀도 관리를 위해서. 이걸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곤란하지 않고 도로 등의 설치가 뭐하다면 가능하다면 개발 행위를 허용해 줍니다. 하지만 도로 등을 만들 돈이 없으니까 기반시설 설치 비용이라는 것을 부과시켜서 개발 이익을 환수해서 도로 같은 걸 만들게 하는 걸 우리가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고 합니다. 도로 등의 설치가 곤란하면 강화하는 게 개발밀도 관리구역이고 봐봐. 도로 등 설치가 가능하다면 개발행위 허용하되 그 개발행위 하는 자의 개발 이익을 환수해서 도로 만들 돈을 모아야 되니까 기반시설 부담시킨다 해서 이걸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고 합니다. 절대로 뭐다? 겹치면 안 되고. 왜? 아니 건물 반토막 났는데 걷다 대고 돈까지 부담하라 그러면 욕이 나와요? 18, 19, 20 18 곱하기 3
그렇죠? 말도 안 되잖아. 그러니 겹치면 안 된다는 거야. 여기서 겹치면 안 되는 게 용도 지역 9페이지 왼쪽 밑에 겹치면 안 되고 넘기지 마. 9페이지 왼쪽 밑에 용도 지역 겹치면 안 되는 거고 개발 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겹치면 안 되는 거고 내 말 뜻 이해됩니까? 그렇게 라인 잡아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돈 걷어 설치하는 기반시설은 모든 기반시설이 아니라 최소한의 기반시설 뭐라 했어요? 도공록, 학교, 수업회, 대학, 제외, 시작.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도로, 공원, 녹지, 학교, 수도, 하수도,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딱 7가지만 설치합니다. 돈 걷어 설치하는 것도 한도가 있지. 무조건 빨리 꼽으면 됩니까? 버릇만큼도 아니고 말도 안 되지. 그래서 학교에서는 고등교육법의 학교는 제외한다. 이유는 돈 너무 많이 들어가. 비싼 게 아니라 돈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걷어서 설치하는데 한도가 있는 거잖아. 아니 내가 얻은 개발이익보다 더 많이 걷어가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지. 그래서 고등교육법의 학교는 제외한다. 여기 이번에 4월달 평가사 문제였어요 이게. 그렇죠? 근데 봐봐요. 아직 안 나왔지만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만약에 도로 중에 진입도로를 포함한다. O. 수도 중에 연결수도 포함한다. O. 하수도 중에 연결하수도 포함한다. O. 쓰지 마. 고등교육법의 학교만 제외고 나머지는 다 포함이야. 간단하게 이해해. 뭐라고요? 고등교육법의 학교만 제외고 나머지는 다 포함이야 그냥. 뭐가 나오든 간에. 이 안에서는. 그렇죠? 요번에 우리 시험 나온다면 그 문제 유형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항상 고등교육법의 학교만 제외한다. 나머지는 다 관련된 것들 포함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무리 없습니다. 이번에 평가사 문제였죠. 이게 이제 용어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문제 좀 풀어봅시다. 봅니다. 예상 문제입니다. 378페이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아까 설명한 바와 같이 평가사 기출문제, 중개사 기출 고친 거, 제가 낸 문제 이런 게 섞여 있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예상 문제는. 알겠죠? 봅니다. 국토계획 법령상 내용으로서 뭐라고 나오죠? 용어 내용 옳은 거. 첫 번째, 광역도시 계획 일환이라고 해놨는데 도시의 기본적 공간구조 장기발전 방향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관리계획의 수립에 지침이 된다. 이건 뭘까? 도시? 그렇지. 기본계획이지. 이게 무슨 광역도시계획이야. 광역도시계획은 관할 광역계획권이지. 광역계획권에 만들어져야 이건 광역도시계획이지. 그래서 1번은 틀린 거고. 두 번째, 도시기본계획은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에 국장이 직접 수립할 수 있다. 이따 얘기하지만 기본계획은 국장이 만들 수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기본계획은 내 멘탈이기 때문에 멘탈을 국장도가 참견할 수는 없습니다. 내 정신세계는 내 거예요. 도시 기본계획은 그 도시의 멘탈이거든요. 그래서 기본계획은 국장이 만들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용도 지역하고 지구하고 구역은 기본계획이에요? 관리계획이에요? 관리계획이에요. 아까 9페이지 왼쪽 밑에 봤잖아. 그림책 덮지 말고 보면서 봐야 돼. 펼쳐놔요. 위에다가. 펼쳐서 내용 다 보이게 해놔요. 그렇죠? 그 얘기. 그 다음 4번입니다. 시도지사는 직접 관계행정기관장 요청을 받아 도시지역 및 주변 지역에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 단계적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5년 이상 20년 이내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 시가화 조정구역의 지정 변경을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아까 20페이지 봤었죠? 이게 시가화 조정구역이에요. 무질서한 시가화 방지. 답은 4번. 5번. 국가계획과 관련됐다. 그럼 국가계획이란 8페이지 오른쪽 맨 위. 국가계획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의하여 수립하거나 국가의 정책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이름 다 속아요. 이 계획을 다 그걸로 보는 게 아니고 봐봐. 뭐야? 우리 도시기본계획에 내용한 사항.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 사항이 포함돼야지만 이게 국가계획이지. 그냥 국가의 정책적인 목적 달성을 위한 계획이 있다 해서 무조건 다 국가계획이 아니에요. 그 중에 밑에 써있지 해설에 그 중에 뭐라고요?
도시 기본계획,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사항이 포함돼야 돼요. 4대 강보 국가계획 관련된 부분 있죠. 4대 강보 국가계획 관련 부분, 이 부분은 우리 안산시하고는 관계없어요. 서울시는 관계 있어도. 그래서 국가계획 정의가 나오려면 그 중에서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얘기한다. 후단 부분이 빠지면 안 됩니다. 아직은 안 나왔지만 한 번쯤은 물어볼 수 있겠죠. 정답은 4번. 2번 문제 봅시다. 용어 정의에 대한 설명입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틀린 거라고 나오죠. 봐봐, 용어 정의. 정신 차려요. 뭐라고요? 틀린 거. 첫 번째, 공동구의 설치 목적에는 교통의 원활한 소통도 포함됩니다. 그 다음, 수산자원 보호구역이면 도시관리계획. 이거 관리인지 기본인지 잘 체크해야 돼요. 관리인지 기본인지 놓치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땡그라미 안 하면 끝나는 거예요. 다 알아도 그냥 다 놓치는 거예요. 땡그라미 해야 돼, 꼭. 키워드 잡기. 그렇죠? 공공시설. 그러면 이거는 뭐야? 용도가 공공이란 얘기야. 일반 대중이 쓰는 거. 그래서 뭐가 되죠? 도로, 공원, 철도는 공공용 시설. 이거 말씀 안 드려도 당연한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기반시설이, 봐봐. 기반시설이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하여 결정하면 그게 도시계획설이지만 그게 공공의 용도로 쓰인다면 그건 목적은 공공용 시설인 거지. 이해가셨죠? 어려울 거 없어요. 네 번째. 용도 지구에는 용도 지역의 제한을 완화하는 목적으로 정하는 경우도 있을까요? 있죠. 완화하는 지구가 뭐였죠? 혹시 기억나요? 완화하는 지구. 취진복. 또 어떤 분은 급해가지고 전복 이러면 안 되고 뭐라고요? 찌찌뽕도 아니고 취진복. 뭐였죠?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복합용도지구가 완화 성질을 가진 지구였었죠. 취진복. 찾지 말어 지금은. 왔다 갔다 정신없으니까. 됐죠? 맞는 얘기. 그 다음 5번에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외의 지역에 지정되는 거지 그 겹칠 수는 없다. 너무 가혹하니까. 9페이지 오른쪽 중간에 써있죠. 그렇죠? 답은 5번입니다. 3번 문제입니다. 기반시설에 대한 설명입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옳은 거, 아니 틀린 거. 기반시설 관련된 설명이다. 틀린 거. 일단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 기반시설을 구체적으로 설치, 정비, 개량한다면 기본계획이에요? 관리계획이에요? 관리계획. 얼마나 쉬워. 이것도 평가상 문제였어요. 그렇죠? 아마 여러분 잘 들어요. 서울시에 GTX에 관한 사항을 계획해요. 서울시에서. 그럼 제가 GTX를 설치한다고 했나요? 아니면 그냥 GTX에 관한 사항이라고 했나요? 그냥 GTX에 관한 사항. 이건 도시 기본 계획이에요. 하지만 서울시에 그 GTX를 어디에 설치하고 정비하고 개량할지는 도시 관리 계획으로 정해요. 기본 계획의 지침을 받아서. 그러니까 기반 시설에 관한 사항은 기본 계획이고 기반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건 관리 계획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라인 잡아줍니다. 이건 관리 계획이죠. 답은 1번. 그 다음 국토계획 법률은 기반시설로서 교공, 유공, 방보한 시작 교공, 방보한 7가지의 기반시설 열거하고 있다. 우리 9페이지 가운데. 그 다음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은 당연히 도시계획설이다. 둘 이상의 특별, 특광, 특시, 특도시군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것으로서 광역적인 정비책이 필요하다면 뭐다? 그 기반시설은 광역시설로 정한다. 광역시설. 여러 도시에 걸려있다면 광역시설. 또 전기, 가스, 수도 등 공급설비, 통신, 하수도 등 지하매설물은 미관 개선, 도로 구조의 보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에 기하기 위하여 공동 수용하여 공동구로 설치해서 지하에 설치하게 됩니다. 공동구의 종류는 어디 들어가죠? 유통, 공급시설. 9페이지 가운데 위. 공동구는 기반시설 중에서도 유통, 공급시설. 시작. 유통, 공급시설. 이를 뭐라 한다고 우리가? 공동구. 그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4번 문제 봅시다. 기반시설 종류에 대한 부분 아주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부분. 기반시설 종류, 그 해당 시설의 연결로 틀린 것은. 9페이지 가운데 유통공급시설은 방송통신시설, 유통공급시설에 속하죠. 방송통신. 그 다음에 보건위생시설에 대한 부분의 수질오염 방지시설, 이거는 보건위생이 아니라 뭘로 가야 돼? 환경기초시설. 뭐라고요? 보건위생시설은 수질오염 방지시설은 보건위생이 아니라 환경기초. 보건위생은 뭐예요? 생을 마감할 때 쓰는 거죠. 그 다음 공공문화체육시설이라고 나오죠. 공공직업훈련시설 맞습니다. 유수지는 뭐다? 재난방지를 위한 방제시설 맞습니다. 녹지는 공간시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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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셨습니까?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아셨죠? 정답은 몇 번? 2번. 말귀도 못 알아먹고 봐봐요. 이 정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2번 답이죠. 그렇게 보시면 X 틀린 거죠. 그 다음에 5번 좀 봅시다. 국토계획법령상 기반시설 중 유통공급시설, 시작. 유통공급시설 해당하는 고르시오. 뭐 1, 3번이지 뭐 공동구. 얼마나 쉬워요. 그죠? 그러면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은 뭐다? 환경기초시설. 방수설비는 방제시설. 주차장 교통시설. 도축장 보건위생시설. 정답은 3번. 그래서 정말 잘 나온 아이템이에요. 언제 물어봐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부분을 가지고 잘 좀 이해해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6번입니다. 도시군 계획 등에 대한 설명입니다. 도시군 계획은 뭔가 등에 대한 거, 옳은 거. 몇 번째, 도시군 계획은 서울시에 만드는 거죠? 그러면 광역도시계획은 아니죠. 이건 광역계획권에 만드는 거거든.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이 도시계획이죠. 어디? 8페이지 오른쪽 중간 끝에. 도시계획은 뭐라고 나와?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광역도시계획은 파란색 상위계획이에요. 도시계획이 아니야 그거는. 알겠습니까? X. 2번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시가화조정구역에 대한 거 용도구역인데 이게 왜 기본계획이에요? 관리계획이죠. 그렇죠? 관리계획으로 정해야죠. 그 다음 3번째. 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사업은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포함된다? 누나가 나를 낳았어요? X. 기억나세요? 우리는 남매예요. 그렇죠? 도시계획사업 안에 정비사업과 개발사업과 시설사업이 있는 거니까 정비사업이 시설사업에 속한다고 볼 수는 없겠죠. 우린 형제자매니까. 같은 엄마알이 있는 거니까. 알았죠? 얘기. 4번째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은 기반시설 중 또 나왔네? 기본계획이 아니죠?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그리고 차량검사 및 면허시설은 기반시설에 속하죠. 어떤 기반시설? 교통시설. 됐습니까? 답은 5번입니다. 됐죠? 그 정도 확인해 봅니다. 이런 식으로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실수하지 않도록 이것도 평가사 기출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 얘기들. 그럼 7번 문제입니다. 이거는 평가사 기출 문제인데 중개사에 나온 적은 없어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 국토의 이용관리의 기본 원칙입니다. 그럼 뭐나 물어볼게요. 여러분 생각할 때 국토를 이용관리할 때 가장 무엇을 고려할까요? 기본 원칙으로. 환경. 환경 친화적. 2번째, 균형 개발. 됐어요? 그러면 환경과 균형이 국토의 이용 개발의 법 제3조에 나오는 원칙이 되어집니다. 그렇죠? 중개한 나온 적 없어요. 근데 우리 수도권 중심으로 균형을 유지할까요? 아니면 지역 간 협력 전국 얘기할까요? 지역 간 협력의 전국 얘기하는 거지. 수도권은 지금도 비대해요. 솔직히 5천만에 2,500만이 수도권에 사는데 뭘. 그러니 우리가 맨날 여기 살려고 힘든 거 아니야 지금. 집값도 겁나 비싸고. 딴 데 가고 싶어도 또 그건 싫고. 그렇지 않아요? 나만 그런 거예요? 나는 솔직히 얘기해서 서울은 너무 이사 오고 싶어. 나도 서울 시민 되고 싶다니까. 경기도면 싫어 나. 근데 올 수가 없잖아. 그래서 보시면 1번 뭐라고 나오죠? 수도권에 질서 있는이 아니에요. 지역 간 협력, 정비와 균형 있는 발전이에요. 이게
평가서 한 3번인가 나왔어, 이 문제만. 근데 항상 뭐냐? 환경과 균형을 속여요, 일반적으로. 그렇죠? 수도권의 질서 있는 정비가 아니라 지역 간 협력. 그렇죠? 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정비와 균형 있는 발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환경 관련된 것들 나오고, 그 다음에 삶의 질 향상, 뭐 지역의 정체성, 문화유산 보전, 기후변화 대응을 통한 국민 생명과 재산 보호, 다 좋은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그쵸? 그 얘기들 보시면 답은 1번이죠. 됐습니다. 국가계획하고 광역도시계획, 도시계획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라고 나옵니다. 그렇죠? 계획의 지위죠. 그러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국가계획 내용과 다르면 국가계획이 우선합니다. 기본계획이 광역도시계획 내용과 다르면 광역도시계획이 우선합니다. 상위계획이 앞서는 거니까. 도시군계획은 다른 법률의 계획의 기본이 됩니다. 그럼 하나 물어보셔. 우리 부동산 관련된 법만 100개가 넘어요. 그럼 다른 법률에서 토지의 이용개발 보전 계획을 만들어요. 그러면 다 그 기본이 도시계획이에요. 오른손 들어봐요. 기본 뭐가? 도시계획이 기본이라고. 그러니까 서울시의 도시계획이 기본이 되어져서 수십 가지의 다른 법의 계획의 중심의 기준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도시계획이야. 이렇게 기준을 만들지 않으면 다른 법률의 토지 이용개발 보전도 중구난방으로 아무것도 될 수가 없고 일관적 규제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도시계획이 기준이에요. 알겠습니까? 고점. 4번째, 도시계획은 국가계획에 부합해야 다르게 되면 국가계획 우선. 그 다음 부문별 계획을 만든다. 봐보세요. everybody. 부문별 계획. 그럼 물어봐요. 서울시에 주택 부문에 대한 계획이 있어요. 서울시의 주택 부문. 그러면 그 주택 부문은 어디서 지침을 받을까? 기본계획에서 지침을 받아요. 원래 기본계획 지침이니까. 그럼 기본계획에 부합하게 서울시의 주택 부문별 계획을 만들고, 서울시의 교통 부문에 대한 계획을 만든다 마찬가지 교통 부문도 기본계획에 부합해야 되고. 8페이지 왼쪽 맨 밑에 봐봐요. 8페이지 왼쪽 맨 밑에 보면 부문별 계획은 기본계획에 부합해야 한다고 보일 겁니다. 8페이지 왼쪽 밑에. 그리고 그 부문별 계획의 부문별 계획 밑으로 살펴하고 주택, 교통, 그리고 뭐 환경, 수자원 여러 가지 특정 부분은 다 뭐다? 부문별 계획을 만들 때 기본 계획에 부합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지침을 받고 무럭무럭 자라겠죠. 그래야 일관성 생기는 거고. 여러분 행정은요 어차피 신뢰와 일관성이에요. 그게 아니면 규제할 수가 없는 거야. 그렇죠? 중구난방이면 이게 되겠습니까? 국민의 평등해야 될 거 아니야. 행정의 기본 원리가 뭐야? 평등이라니까. 평등하지 않으면 그건 어긋나는 거야 법에. Understand? 됐죠? 그래서 X. 부합되지 않아도 된다. 뭐야 이게 와리도 아니고. 그렇죠? 답은 5번이죠. 나 이 문제 보고 한참 웃었어. 평가사 기출 문제 봤을 때. 야 이걸 문제라고 내. 근데 이걸 틀려. 대단해 하여튼 간에. 국어가 안 돼 국어가. 그렇죠? 앞뒤가 안 맞는 거지. 읽어보면 이상하지 않아요? 뭐가 좀 정확히 모르겠는데 앞뒤가 안 맞는 느낌. 그런 느낌 없어요. 그렇죠? 다음 거 9번 광역도시계획입니다. 돌아옵시다. 그림책 봅시다. 그러면 10페이지 펴시고 두 팔을 들어보세요. 목 좀 돌리고. 오늘 보니까 처음 나오신 분들이 계신데 좀 어려우시겠어요. 갑자기 나오셔가지고. 그죠? 하지만 이게 어려워도 방법은 없어요. 그렇죠? 어쨌든 열심히 해야 돼요. 다만 어려울수록 뭘 해야 하냐면 급할수록 돌아가란 말이 있어요. 서둘지 말고 이거 어렵다고 놓지 말고요. 1, 2월 달 기본 수업을 같이 병행하셔야 돼요. 처음 수업 듣는데 오늘 문제풀이를 들어. 그러면 여러분은 뭐야? 천상의 세계에 와 있는 거야. 그렇죠? 지금 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갑자기 천상으로 온 거거든? 그러니까 뭐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지. 그러니까 1, 2월의 기본 이론 강의를 같이 들으면서 뭐 하죠? 병행해 줘야 되는데 쉽지 않죠. 하지만 영 모르겠으면 10문제라도 내 것으로 꼭 하자라는 게 목표예요. 어쨌든 그러다 붙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렇죠? 염려하지 말고 뭐 어떻게든 될 거라고 굳은 다짐을 하세요. 난 될 거야. 이까짓 거 무슨 되겠지 뭐 라고 굳은 다짐.
하지만 아무것도 안 하면서 다짐만 하면 안 돼요. 그렇죠? 뭘 하면서 다짐을 해야지. 그럼 봐봐요. 그럼 광역도시계획 첫 번째 계획이 나와요. 10페이지 P입니다. 광역도시계획. 그럼 봐요. 이런 식으로 A라는 도시가 있었고요. 여기 서울시가 있었고요. 그 다음 이렇게 뭐하죠? B란 도시가 있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러 도시에 걸쳐져 있는 길이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러 도시에 걸쳐져 있는 길이 있다. 그러면 기반시설 중에서 이와 같이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하다. 기반시설 중에서 이와 같이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하다면 이를 뭐라 한다? 우리가 광역시설이라고 한다. 기반시설 중 광역적인 정비체계 필요한 시설. 됐죠? 그러면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했으면 도시계획시설. 그러면 같은 도로여도 이 도로가 도시관리 계획으로 결정됐으면 도시계획시설인 거고 여러 도시에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하다면 그건 광역시설인 겁니다. 그리고 이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파란 섹터를 묶어줍니다. 이걸 광역계획권이라고 합니다. 광역계획권. 그리고 이런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우리는 뭐라 하냐면 광역도시계획이란 말을 씁니다. 광역도시계획. 시작. 광역도시계획. 그러면 광역시설, 광역계획권 묶어주고 광역도시계획 만들어서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겠다. 이런 패턴으로 간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럼 돌아가 봅시다. 그러면 여기서 광역시설에 대한 부분의 광역계획권을 정하자라는 게 먼저 언급되어집니다. 그러면 광역계획권은 주의하실 게 둘 이상의 도시에 걸쳐 있는 경우 광역시설을 정비하기 위해서 광역계획권을 정하게 되는데 광역계획권은 지정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직권으로만 국장도가 정하는 게 아니라 광역계획권 지정을 중앙행정기관장, 시도시군이 뭐하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요청이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는 말은 아니고 요청에 의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거 이해해 보시고요. 그리고 봐봐. 그러면 광역계획권을 정한다라고 한다면 둘 이상의 특광, 특시, 특도, 시군이라는 거 단위로 우리가 광역계획권을 정합니다. 특광, 특시, 특도시군, 서울특별시, 성남시, 안양시, 군포시 이런 식으로 단위로 묶어요. 하지만 예외적으로 뭐 할 수도 있다? 일부를 포함시킬 수도 있어요. 써보면 일부를 포함할 땐 구군, 읍면 단위로 구군, 읍면 단위로 일부를 포함해서 광역계획권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물어보면 서울특별시 종로구만 포함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구군, 읍면 단위로 일부를 포함할 수도 있다. 오늘 배운 것 중에서 일부이어야만 맞는 건 지구 단위 계획이에요. 나머지는 다 전부 또는 일부라 봐도 무리가 없어요. 물론 원칙은 관할구역 단위로 포함하는 것이겠지만 일부를 포함할 수도 있다. 알겠습니까? 그거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주요 목적은 뭐예요?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게 주요 목적이에요. 광역계획권 정하는 이유는. 그리고 광역계획권을 정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계획을 만드는 게 바로 광역도시 계획입니다. 그렇죠? 그럼 광역계획권 정해지면 광역도시계획을 만들 의무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은 다 광역이란 말이 들어가요. 광역. 근데 유일하게 광역이란 말이 없는 게 경관계획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을 묻는 문제가 나오면 다 광역이란 단어가 들어가야 되는데 경관계획만 광역이 안 들어가 있어도 내용이 맞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한 방에 끝나요. 그렇죠?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을 묻는다. 광역이란 말이 다 들어가줘야 되고 경관계획만 그렇지 않다. 나머지는 광역에 다 들어가야 된다. 안 들어가면 틀린 거야. 이따 문제 볼 겁니다. 그 얘기.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광역도시 계획을 만들어주게 되는데 봐봐요. 그러면 이 박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박스를 이해해줘야 우리가 내용을 볼 수 있는 건데요. 일단 광역계획권을 먼저 정합니다. 뭐 말해? 광역계획권. 입을 열어봐봐요. 그만 자고. 뭐라고요? 광역계획권이라는 걸 정해요. 그러면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에 있다면 이렇게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정합니다. 하지만 오른쪽 마치로 광역계획권이 여러 시도에 걸려 있다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계획권 정합니다. 그리고 여기다 살짝 부기해 보시면 인천광역시가 낑겨져 있어도 어차피 시도에 걸려 있는 거라 국장이 정합니다. 광역시는 이름만 광역시예요. 여러 개 도시 걸려 있단 말이 아니에요. 광역시장이 혼자서 광역계획권 못 정합니다. 광역시장은 이름이 광역시일 뿐인 거야, 우연히. 이해가셨죠? 광역시가 걸려 있으면 여러 시도 걸려 있는 거니까 국장이 광역계획권을 정합니다. 아, 그러면 광역계획권을 정하는 거는 도지사가 정한다거나 국장이 정하는구나. 그죠? 그리고 광역계획권 정하려면 어디 아파? 의심지변통이야. 시작. 광역계획권 정하려면 어디 아파? 의심지변통이야. 이게 광역계획권 지정 절차예요. 그렇죠? 해봐요. 광역계획권 정하려면 시작. 어디 아파? 이렇게 외워야 돼. 그냥 의심지변통 외우면 어디 나오는지 몰라. 항상 앞에 붙이고 외워야 돼. 그래야지 앞자 따기는 성공하는 거야. 그냥 외우면 뭔지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 항상 평소 외울 때 붙여서 외워야 돼. 광역계획권 지정하려면 어디 아프지? 의심지변통이야. 근데 여기는 의회라는 규정은 나와 있지 않아요. 이거는 섹터만 잡아주는 거기 때문에 의회 의견이 있을 리가 없어요. 시도시군의 의견을 들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봐요. 이렇게 광역계획권 정해지면 이제 뭐 할까? 광역, 도시, 계획이라는 걸 만들어주는 거죠. 뭐 말해? 광역도시계획. 그럼 봐봐요. 계획권이 이렇게 정해졌어요. 그럼 여기서 계획을 만드는 거야. 여러분 이거 나올 때 문제를 못 맞추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계획권을 물어보는지 계획을 물어보는지 구분을 안 해요. 그러니까 맨날 안개 속에서 헤매고 있는 거야. 그렇죠? 항상 이 광역도시계획은 계획권을 정하는 겁니까? 계획을 만드는 겁니까?를 명확히 구분하고 문제를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틀려요. 그렇죠? 그럼 뭐야? 계획권은 도지사가 정했어요. 그럼 계획은 누가 만들어요? 그 관련된 시군이 공동 수립을 해요. 성남시, 안양시. 그리고 만들었으면 누구에게? 도지사 승인을 받습니다. 그렇죠? 이게 기본 구조예요. 그럼 봐요. 일단 시군이 공동 수립합니다. 얘네들이 계획은 그럴 때 도지사 승인을 받는데 시군은 잘 몰라요. 여러 도시에 걸쳐서 하는 거를. 징징대요. 나 모르겠어. 도야 같이 만들어줘. 이렇게. 그럼 같이 만들어줄 수도 있어요. 같이고 뭐고 전혀 모르겠어. 네가 해줘 그냥. 그러면 도가 단독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하도 시군이 징징대니까. 왜 이렇게 여러 루트를 만들어 놨을까? 그래야 계획의 수립이 지연되지 않아요. 그렇죠? 이거 안 되면 이렇게, 이거 안 되면 이렇게, 이거 안 되면 이렇게. 그래야지 지연이 안 되거든. 그럼 봐봐요. 여기서의 도지사는 승인권자예요, 수립권자예요? 승인권자. 도지사가 승인권자인데 시군이 하도 징징대니까 만들어준 거야. 그러면 도는 따로 국장한테 승인받을 이유 없어요. 원래 도가 승인권자니까. 이해가시겠죠? 하지만 오른쪽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일 때 계획은 누가 만들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합니다. 그리고 국장이 승인하겠죠. 레벨만 맞추면 됩니다. 그럴 때 시도지사가 요청하면 누구하고 국장하고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습니다. 됐죠? 그런데 협의가 잘 돼야 할 텐데 협의가 안 됐다면 단독이나 공동으로 조정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거, 조정 신청은 공동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단독으로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유는 공동으로만 조정을 신청하려면 조정 신청도 못 합니다. 싸우느라고. 그래서 단독으로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야 계획의 수립을 신속히 할 수 있습니다. 조정 신청 아직 안 나왔어요. 하지만 평가사는 3번 나왔어요 벌써. 중개사만 안 나왔어요 이게. 그래서 중개사도 한번 나와야 돼. 공동이나 단독으로 조정 신청할 수 있는데 당연히 심의 거쳐야 한다. 그리고 3년이라는 기간 내에 승인 신청이 없다면 왼쪽은 도지사가 직접, 오른쪽은 국장이 직접 수립할 수 있다.
3년 지나도록 승인 신청이 없다면. 요 트라이앵글과 이 박스를 이해하시면 충분히 계획권 지정과 계획의 수립에 대한 부분을 혼동하지 않고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페이지 볼까요? 이래서 광역도시 계획을 수립합니다. 하지만 주의할 건 광역도시 계획에 대해서는 타당성 검토의 의무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여러 도시에 걸려 있어서 긁어 부스럼이 되니까. 굳이 타당성 검토 의무는 부과하지 않아요. 하지만 도시 기본 계획은 5년마다 검토가 있죠. 이건 우리 서울시에만 만드는 계획인 거니까. 알겠죠? 구분하시고요. 그러면 절차는 외워야 됩니다. 기공의하여 수립하자. 기초조사, 공청회 거치고 의견 청취에 수립합니다. 이거는 계획을 만들 때 얘기하는 거죠. 아까 광역계획권을 정할 땐 의심지변통이었지 10페이지에서. 지금은 계획을 만드는 거라 기공의하여 수립합니다. 라고 말해. 기공의하여 수립하자. 기억하세요. 절차. 방법이 없어. 외워야 돼. 그러면 여기서의 공청회는 주민관계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자 개최하는데 공청회는 생략한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절차하자야 생략하면. 그리고 구분 개최할 수도 있고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해 줘야 됩니다. 요 내용은 나중에 기본계획 만들 때도 그대로 준용되어집니다. 기본계획 만들 때도 그대로 준용. 여기는 뭐가 되죠? 의견 청취하는 경우일 때 이제 계획을 만드는 거니까 시도시군의 의회가 나오게 됩니다. 관련된 시도시군 의회. 아까 광역계획권은 10페이지 가운데 위에서 그냥 시도시군이었지 의회가 없었죠. 근데 이건 계획을 만드는 거니까 의회가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 구분. 그리고 국시도시군이 만들고 어느 법에 관한 수립의 기준은 국장이 정합니다.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계획의 수립기준은 다 국장이 정합니다. 어디 가나 계획의 수립기준은 국장이 정합니다. 아셨죠? 그리고 이걸 매번 모여서 말하고 회의하는 게 번거로우니까 일종의 단톡방을 만들어서 광역도시계획 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단톡방 알죠? 일정한 사항을 회의할 때 다 전화하기 귀찮고 다 모이기 싫고 그럼 뭐야? 의견 내봐 하잖아. 단톡방. 그게 광역도시계획 협의회입니다. 예, 가셨죠? 그럴 때 있잖아. 왜 엄마 생일인데 어디 밥 먹을까? 뭐 이런 거. 그러면 다 한 번씩 카톡하는 거지. 이렇게 단톡으로. 우리 단톡할까 우리도? 됐어요. 그래서 협의회 구성할 수 있고요. 그리고 광역도시계획을 만들었으면 이제 허락받아야죠. 이걸 협심증이라고 하죠. 광역도시계획 확인하려면 협심증에 걸려요. 협심증. 해봐. 협심증. 그렇죠? 그래서 광역도시계획 승인하려면 협심증에 걸린다라고 하면 되시고요. 시장군수가 만들었을 땐 도지사 승인을 받고 시도가 만들었을 땐 국장 승인을 받죠. 그리고 국장 도지사는 뭐하죠? 이를 승인했을 때 시도에게 송부해서 공고하게 하고 시군에게 송부해서 공고하게 합니다. 국장도가 직접 공고하는 게 아니라 송부하면 송부받은 시도나 시군이 이를 공고합니다. 그리고 30일 이상 일반에 열람시키는 거죠. 그래서 광역도시계획 수립 절차는 기공의하여 수립하고 협심하여 승인하며 송공렬하자 이런 식으로 절차를 외워둬야 됩니다. 그렇죠? 방법이 없어요. 외워두는 수밖에. 문제 몇 개 보고 쉽시다. 문제 9번입니다. 광역계획권의 지정과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everybody, 광역계획권 지정. 봐요. 광역계획권입니다. 그럼 내용에서 문제 잘 봅시다. 틀린 거.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는 계획권이죠. 계획권인지 계획인지 꼭 구분해야 돼요. 그럼 10페이지 국장 아니면 도지사. 땡큐. 의심지변통이고. 두 번째, 중앙행정기관장 시도시군수는 시군수의 요청 없이 장관이나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정할 수는 없다. 요청에 의할 수 있다는 거지 꼭 요청을 해야 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10페이지 왼쪽 위 요청할 수 있다. 보이죠? 정답은 2번. 그것도 평가사 문제였어요. 잘 봐버리고 또 3번. 광역계획권을 정한대요.
그러면 광역계획권 정할 때는 의심지변통이었죠. 10페이지 가운데 위에. 그럼 봐봐요. 지정 변경하려면 의견 청취 들은 후 심의 거쳐야 한다. 의심지변. 됐어요? 의견 청취 심의 의심지변. 됐습니까? 그리고 관련된 시도시군에게 통보 4번 의심지변통. 그러면 4번 읽어봐요. 국장도는 광역계획권을 지정 변경하려면 시도시군에게 통보해줘야 한다. 의심지변통. 의심지변통. 됐습니까? 이거 원조문이에요. 제가 10페이지 가운데 위에 간단 써놓은 거고, 광역계획권 정하려면 어디 아파? 의심지변통이야. 그 얘기죠. 그리고 광역계획권을 정한다면 당연히 뭐하죠? 관할구역을 단위로 정하죠. 제가 10페이지 왼쪽 위에 얘기했죠. 하지만 구군 읍면 단위로 할 수도 있다고, 예외 있다고 얘기했고, 원칙은 맞는 얘기지 이게. 그렇죠? 정답은 2번. 10번 문제입니다. 광역도시 계획의 내용에 대한 설명입니다. 10페이지 왼쪽 밑에. 그러면 광역도시 계획 내용은 해당하지 않는 걸 물어보는데, 광역이란 말이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경관계획만큼은 광역이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공간구조, 생활권 설정, 인구 배분, 이거는 광역도시계획 내용이 아니겠지. 그럼 뭐예요? 이따 보지만 이건 도시 기본계획의 내용입니다. 11페이지 오른쪽 밑에 봐봐요. 그러면 도시 기본계획의 내용이 보일 거예요. 11페이지 오른쪽 밑에. 그러면 공간구조, 인구 배분, 생활권 설정 이란 말이 보일 겁니다. 11페이지 오른쪽 밑에. 되었죠? 그거 구분하시고. 그러면 11번 문제 봅시다. 광역도시 계획과 관련된 설명입니다. 틀린 겁니다. 첫 번째 봐봐요.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인접한 시도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어요. 그러면 시도니까 장관이 와서 광역계획권을 정하죠. 이건 광역계획권을 물어본 거죠. 10페이지 오른쪽 중간. 광역계획권 지정. 됐나요? 그 다음 두 번째. 광역도시 계획의 내용에는 반복되네. 경관계획 들어가죠. 10페이지 왼쪽 밑에. 경관계획. 4번. 봐봐. 장관은 광역도시, 이건 계획이야. 계획권이 아니라 광역도시 계획. 그러면 11페이지 왼쪽 위에 광역도시 계획은 기공의하여 수립하거든. 11페이지 왼쪽 위 계획을 만드는 건 뭐야? 기공의하여 수립하거든. 그 말은 뭐야? 공청회 열어야 되지. 그럼 물어봅시다. 들어봐요. 들어봐. 광역 계획권을 정할 때 공청회 할까? 안 합니다. 10페이지 가운데 위에 봐봐. 거기는 기공의하여 아니다. 그 광역계획권 지정하려면 어디 아파? 의심지변통이거든. 공청회 없어요. 계획 만들 때 공청회가 있는 거지. 구분하시겠어요? 계획권인지 계획인지 구분. 네 번째, 잘 봐요. 광역도시 계획이에요. 공동으로 수립하는 시도가 그 내용에 관하여 서로 협의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공동으로 조정 신청을 하여야 합니까? 공동이나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공동으로 할 수도 있고 단독으로 할 수도 있는 거죠. 10페이지 가운데 밑에. 그래서 하여야 한다 이러면 나쁘죠. 이것도 평가사 기출. 우리 시험에 아직 안 나왔어요. 조정 신청에 대한 부분. 어쨌든 신속해야 되니까. 그렇죠? 답은 4번. 일종의 단톡방이죠. 광역도시계획 협의회라는 거를 운영하면 거기서 조정한 내용을 반영해야죠. 광역도시계획 협의회. 여러분 단톡방에서 얘기해놓고 안 정합니까? 정하면 합의 본 거지. 이해가셨죠? 반영해줘야 됩니다. 답은 4번이죠. 12번 문제도 반복됩니다. 광역도시 계획에 대한 설명입니다. 라고 나오죠. 옳은 거. 첫 번째, 광역도시 계획에는 경관계획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니까 1번 답이에요. 이 지문도 엄청 많이 나오죠. 이것도 평가사 기출 문제 이것도. 그렇죠. 많이 나와 이 지문도. 왜냐하면 광역도시 계획에 이것만 광역이란 말이 안 들어가거든 내용이. 그렇죠? 답은 1번. 두 번째 봐요.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의견을 들은 후 지방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나오는데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정한다라고 나오면 오해하지 말 건 지방의회, 의회 이런 말은 안 나오죠. 그래서 광역계획권에 대한 부분의 지정과 관련된 부분을 본다라고 한다면 뭐가 되죠? 지방의회 의견을 듣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리고 의견 청취는 어서 하죠. 우리가 시도시군에 대한 의견,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의견 듣기도 하긴 합니다. 그렇죠? 어쨌건 지방의회의 동의는 말이 안 되는 부분이죠. X. 세 번째,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뭐가 되죠? 시도는 계획이죠. 계획. 그 내용에 관하여 서로 협의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뭐하죠? 공동으로. 또 나왔네. 장관에게 조정 시청하여야 한다. 공동으로 해야 하는 건 아니지. 단독일 수도 있고 공동일 수도 있는 거니까. 시작. 단독일 수도 있고 공동일 수도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역 걸쳐 있을 땐 장관이 광역도시 계획의 수립권자가 된다. 봐봐. 이거 계획을 만드는 걸 얘기하는 거지 지금. 광역도시 계획. 그러면 시도의 관할구역 걸쳐 있으면 계획을 국장이 만들어요? 아니면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해요? 시도지사 공동 수립. 10페이지 오른쪽 밑에. 이거 여러분이 계획권을 정하는 건지 계획을 만드는 건지 구분을 안 하면 계속 헷갈려 이게. 계획을 만드는 거니까 시도지사 공동 수립이지 원칙이. 계획권을 정하는 거라면 국장이겠지만. 알겠습니까? 이래서 매번 틀리는 거예요 지문을. 그렇죠? 그리고 5번. 도지사는 시장군수 요청하는 경우 단독으로 광역도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뭐다? 국장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 아니지. 10페이지 왼쪽 맨 밑에. 10페이지 왼쪽 맨 밑에 도지사가 수립했다면 따로 국장 승인 받을 필요 없어. 왜? 도지사가 승인권자니까. 그 레벨에서는. 알겠습니까? X. 정답은 1번이 되어지겠죠. 그러면 이제 13번부터 쉬었다 마무리합시다.